어떤 병이든 겪어보기 전에는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3년 전부터 속이 쓰리고 목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는 김성자 씨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가장 괴로운 것은 먹었던 음식물이 수시로 넘어올 때. 높은 베개로 윗몸을 받치고 잠을 청하지만 오래 잘 수도 없다. 어깨가 이렇게 쓰리더라고요, 어깨가. 새벽 한 2시, 3시. 그때 꼭 깨요, 속 시려서. 깨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역류하는구나 하고 딱 앉지요. 앉으면 이제 계속 드름이 나오는 거예요. 드림을 팍 하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팍 올라와요. 끼니는 겨우 허기를 면할 만큼만 먹는다. 먹었던 음식이 언제 또 넘어올지 몰라 두렵기 때문이다. 된장을 넣어서 하니까 좀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김성자 씨 병명은 역류성 식도염이다. 위 속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흰자만 이 내시경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조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로 그냥 이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의자에 앉아있기 힘들어 침대에서 식사를 하는 김성자 씨. 조금씩 아주 천천히 씹는다. 아픈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 기침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꼭 어디 가면 코로나 그거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첫째. 그리고 목이 이 살갗을 칼로 이 살갗을 까갖고는 거기다 소독약 붓는 식 이게. 그래도 올봄에 찾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요즘엔 증상이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아주 안 다니는 데는 없어요, 정말로. 안 먹은 약도 없고. 옆에 있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지. 먹는 거 그렇지. 식도랑 위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에 이렇게 경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아래쪽에 있는 위 조직들이 식도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소견들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역류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도는 꿈틀거리는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식도의 처음과 끝 두 곳에는 조임근이 있어 음식물은 통과시키고 역류는 예방한다. 이어서 위는 위액을 분비하고 위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과식이나 노화 같은 다양한 이유로 하부 조임근이 느슨해지면 위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한다. 이런 현상이 잦아져서 식도벽이 손상되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질환을 위식도 역류 질환, 그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한다. 가슴 쓰림이 환자분들이 계속 겪게 되면 심할 때는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음식 드시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로 효과가 적고 증상이 심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해 최근엔 외과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헐거워진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높이는 항역류 수술이다.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복강경 수술로 시행되는데 위주름 성형술이라고도 불린다. 항역류 수술은 횡격막 아래 위의 윗부분, 위저부를 당겨 늘리고 위와 식도가 만나는 접합부 외부를 감싸서 하부 식도의 내부 압력을 높여주는 수술이다. 보강하고 나서 이 식도가 또 너무 좁아지면 오히려 삼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수술하면서 내시경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잘 통과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수술한 결과, 즉 삼키는 데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다시 역류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 5개 대학병원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항역류 수술은 속쓰림 증상을 87.9%, 산역류 증상을 82.9%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는 역류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역류 수술의 어떤 역할은 근본적으로 역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을 해서 아예 역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일 후 김성자 씨를 다시 만났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역류로 느끼는 오는 그 걸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속쓰림 없어지고 잠 잘 자고 속쓰림은 전혀 없어요. 김성자 씨는 이제 다시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할머니들 오고 놀고도 싶고 가고 싶은 데도 좀 애기 아빠 시간 나고 할 때 그래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많이는 못 먹더라도 좀씩 먹고. 곧 조기 위암 제거 시술을 앞둔 권호군 씨. 그래도 증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덕에 일찍 발견한 셈이다. 주로 식사 전 1시간 전 정도 그때부터 약간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어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복부 팽만도 있고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원래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시기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권호군 씨는 조기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암일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열흘 후 권호군 씨 시술날. 조기 위암 제거 시술은 대부분 내시경 절제술로 진행된다. 마취가 필요 없고 환자 회복이 빠르다. 오늘 시술 방법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위 점막 하층까지 깨끗하게 절제해서 암세포를 덩어리째 남김없이 떼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먼저 고주파 전기장치로 병변 둘레에 표시를 하고 약물을 주입해서 점막이 충분히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내시경 칼로 표시된 점막 바깥쪽을 360도 돌려 절제하는 방법이다. 제거된 암세포 점막은 병리과로 보내 정밀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 이 안에 자른 거 안에 암세포가 들어있고 깊지 않고 이 안에 이제 혈관이나 임파선이 있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없으면 이제 이걸로 치료는 끝이에요. 고도 이형성증이면서 조기위암 의증으로 판단이 됐던 환자분이고 최종 절제된 병리 결과에서는 조기위암으로 진단이 변경이 되었지만 완전 절제가 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조기 위암 환자 20%, 그리고 암세포가 크고 깊은 진행성 위암 환자 80~90%가 속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다. 중복 증상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조기 위암 환자는 속쓰림과 구역질 증상이 많은 편이다. 반면 진행성 위암 환자는 체중 감소와 복통, 구토, 식욕 감퇴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에 대한 우선 검사를 받으시는 거, 의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조금 힘들더라도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